어제 홍준표 후보의 유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사건 보도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SBS는 세월호 인양을 문재인 측에서 해수부하고 협상해서 대선 때 자기들 유리하게 인양하자는 걸 보도했다가 문재인 측에서 항의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다. 이 참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자기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방송사에서 보도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의 증언이 있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진짜 뉴스를 내보내놓고 한다는 얘기가 재밌다. SBS 회장이 경영권 상속한다고 복잡하다. 또 뭐 경영권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좀 어렵나 보죠.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영권 상속하는데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자기들이 방송한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방송하는 건 전두환 때도 안 했던 일이다. 전두환 때 독재 정권에도 안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고 말하는 방송은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봤다. SBS 8시 뉴스 보지 마라. 드라마는 보고 뉴스는 MBC 뉴스만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들이 가짜 뉴스 내보냈다고 방송하는 거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방어선에서 한국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일이죠. 미국이 한국을 방어선에서 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거든요. 정치는 언제나 변하고 세계 국제 정세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10억 달러를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은 그것을 핑계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중국을 방어하는 라인이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신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좌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곧바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신호다.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사드 배치하면 좌파 정권 들어서면 북한을 폭격해서 좌파 정권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신호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10억 달러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럴 가능성이 뭐 많습니다. 이제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미국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한국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10억 달러 안 주기로 돼 있는 걸 굳이 받아가는 그런 무리수를 둘 리가 없죠. 지금 절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제는 친북 정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 이건 우리 우파의 절대 명제죠. 친북 정권, 종북 좌파 정권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죠. 옛날에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포기하는 에치슨 라인을 긋는 바람에 북한에서 오판하고 쳐들어온 것이 6.25다. 이렇게. 그때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방어선에 빼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습니다. 방어선이.
일본, 필리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방어선을 이제 빼면, 미국이 방어선에서 빼면 또 북한이 먹으려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세계 전체 분위기는 좌파가 몰락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좌파가 득세해서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죠. 전 세계 다 좌파가 몰락을 하고 중국까지도 이제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고 그러는 판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만 이게 좌파로 점점 더 가고 있으니 이거 정말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것도 북한이 다 망해가고 이제 완전 거지 국가가 되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좌파가 득세를 하니 한국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주관이죠. 좌파가 이제 정치, 언론, 경제, 이게 문화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 국가보안법을 다 물렁하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북한을 찬양하고 고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속 언론을 장악한 그들이 그냥 좌파 선전을 해가지고 또 교육계를 장악한 그들이 애들을 다 좌파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좌파가 집권하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가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는 붉게 물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잘못하면 이제 적화 통일되는 거죠. 내가 집권하면 해양경찰청은 독립시키고 해수부는 해체해서 과거처럼 농수산 해양부에 통합하도록 검토할 것이다. 이 해수부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그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이걸 아니라고 해수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막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해수부가 지금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해수부 그 관청이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이제 섭섭하잖아요. 해수부가 없어지면.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약속하기를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배 이상 앞서가니까 도대체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지? 언제 따라가지? 이게 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정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한 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좌파 성향의 응답률이 훨씬 높고 우파 성향의 응답률이 훨씬 낮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우파 후보의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좌파는 응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서 5월 1일과 2일 사이에 조사한 것에 보면 내가 보수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응답한 수가 254명입니다. 254명. 중도파는 406명. 그 다음에 진보파는 3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파는 254명만 응답했는데 진보파는 340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률이 진보파가 한 13% 정도 더 많습니다. 보수파보다 13%. 그러니까 진보파인 안철수, 문재인, 특히 진보파인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고 보수파인 홍준표의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을 수밖에.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수, 진보 숫자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보수파 수, 진보파 수가 비슷하고 나머지 이제 중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작 박사는 보수파가 한 40%, 진보파가 한 40%, 중도파가 20%,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즘 이제 중도층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파 30%, 진보파 30%, 중도파 40%, 뭐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보수파는 보수 후보를 지지하고, 진보파는 진보 후보를 지지합니다. 보수파가 진보파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진보파가 보수파를 찍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공정해지려면은 보수파 응답률과 진보파 응답률이 뭐 똑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률은 언제나 진보파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보수파가 적고요. 보수파가 박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그냥 정치에 그냥 환멸을 느끼고 아예 이렇게 관심 안 끊고 여론조사하고 뭐고 나 귀찮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보수파의 중심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에서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파 지지율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영작 박사는 이 문재인의 지지율은 현재보다 최소한 5%를 빼야 되고요. 많으면 10%까지 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홍준표의 지지율은 최소한 5%는 올려야 되고 많으면 10%까지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5월 2일까지 문재인의 지지율은 37에서 40% 정도, 여론조사마다 좀 다익 차이겠는데 37%에서 40%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홍준표의 지지율은 16에서 1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최소한 5%를 빼야 되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32%에서 3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요. 홍준표의 지지율은 21에서 23%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홍준표의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홍준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부산 유세를 한 것이 보도된 것 같은데, 그저께인 건지 몰라도 경찰 추산 부산 무슨 광장에서 모였는데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경찰 추산 3만. 그럼 경찰 추산 3만 명이면은 경찰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때를 이게 기준하는데, 뭐 일찍 왔다 간 사람, 뭐 늦게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이 모이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2일까지 조사를 보면 5월 1일과 2일 사이에 조사한 수치보다 5월 2일 하루 조사한 수치가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홍준표 후보의 5월 1일, 2일 조사한 것이 한 16% 정도 나왔는데요. 5월 2일 하루 동안 조사하는데 18% 넘었습니다. 2% 차이가 탁 나버려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1% 이상 올라간다는 걸 말하죠. 그렇게 지금 홍준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약 1%씩만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거일까지 가면 최소한 28에서 30% 정도는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더 안 오르고 있거든요. 안철수에게 갔던 표가 거의 다 이제 홍준표에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재인 오히려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이번에 그 SBS 사건, 세월호 사건 그에 터져가지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홍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의 지지율을 바짝 추격을 하거나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파는 이게 현재 이렇게 추세가 하고 있으니까 선거에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소망을 좀 가져도 되겠구나. 이게 쉽지는 않죠.
굉장히 뭐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쉬운 일은 아닌데 현재 홍준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최선을 다한 후에 5% 내의 차이로 만약 진다. 5% 내에.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 5% 내외로 문재인 후보에게 진다. 뭐 홍준표 후보가 한 뭐 10% 이상 진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10% 이상 진다. 근데 한 5% 내외로 진다 이러면은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요. 첫 번째는 조원진 후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원진 후보가 몇 프로 얻을 거니까. 두 번째는 유승민 후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지율 빼먹어가지고 보수파 승리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두 사람이 져야 돼. 그 가장 책임을 많이 질 사람은 이제 조원진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아이 뭐 홍준표 해봐야 한 15%밖에 못 얻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15%는 벌써 넘었습니다. 거의 20% 지금 지난 2일 마감 여론조사 마감할 때마다 18% 이미 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0% 이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18%를 돌파했으니까 엄청난 속도죠, 이거. 엄청난 속도.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의 주장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잘못 주장하는 거죠. 홍준표 후보가 뭐 한 15% 정도 득표해서 15, 16% 득표해가지고 선거비 250억 원 보전받고 그냥 명맥이나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홍준표 때 찍어주냐. 차라리 조원진을 찍어가지고 이래 순수 보수파 키우는 게 낫지. 이런 논리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한 뭐 15, 6%나 뭐 17% 정도 이렇게 득표하고 끝난다고 하면 그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할 바에 뭐라고 홍준표 찍어요? 홍준표 찍을 필요가 없지. 차라리 조원진 찍는 게 낫죠. 지금 현재 벌써 5월 2일 날 마감만 해도 18%를 돌파했다 이 말이에요. 2일 날만 해도.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 이상 10% 정도 뛰어버렸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속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는 최소한 25% 이상 받게 돼 있거든요. 최소한 25%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거 유승민, 조원진만 없었으면 우리 보수파가 당선될 수 있는데 이 유승민 조원진 때문에 이 보수파 떨어져서 당장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뭐 유승민은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뭐 바른정당 13명 탈당한 것 때문에 역풍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좀 지지로 올라가니까 뭐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얼마 못 갔죠. 나중에 뭐 만약 홍준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면요. 유승민 후보는 앞으로 상당히 이제 정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원진 후보는 후보 사퇴할 가능성이 그래도 유승민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원진 후보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 트렌드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이 있죠. 홍준표 후보가 구글 트렌드를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구글 트렌드 그러는데 이 구글 트렌드는 이제 사람의 그 관심도 구글에서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하느냐 그걸 이제 보면은 예전에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구글 검색 횟수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트럼프가 이겼다. 관심을 많이 끄는 사람이 이제 이긴다 하는 건데 관심은 뭐 나쁜 일을 해도 많이 끌고 좋은 일을 해도 많이 끌고 뭐 잘해도 많이 끌고 못해도 많이 끌어요. 갑자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계속 나쁘게 하진 않잖아요. 또 계속 좋게 하지 못하는. 그래도 되도록 좋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은 좋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구글 검색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3월 말에 구글 트렌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요. 홍준표가 한 10 정도, 100으로 나눴을 때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26%, 안철수는 18%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문재인보다 홍준표는 그때 뭐 한 거의 3분의 1 정도 관심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3월 말만 해도요. 근데 4월 28일경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홍준표 57, 문재인 56, 안철수 42 이렇게 홍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고 5월 2일 날 이렇게 검색한 걸 보니까 홍준표 70, 문재인 59, 안철수 34 이렇게 홍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사건이 있을 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홍준표는 꾸준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문재인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홍준표보다 많이 못 올라갑니다. 홍준표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홍준표가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구나. 검색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바람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 홍준표 후보가 현재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될 것인지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죠. 보수파가 얼마나 결집하느냐. 보수파가 지금 조원진 찍을까? 뭐 홍준표 찍을까? 유승민 찍을까?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거 내가 조원진 혹은 유승민을 찍으면은 보수파가 당선 못된 홍준표가 당선 못되고 결국 손해 본다.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확 몰리면은 홍준표 당선이 이제 뭐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주기로 돼 있는 걸 굳이 받아가는 그런 무리수를 둘 리가 없죠. 지금 절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제는 친북 정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 이건 우리 우파의 절대 명제죠. 친북 정권, 종북 좌파 정권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죠. 옛날에 미국이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포기하는 에치슨 라인을 걷는 바람에 북한에서 오판하고 쳐들어온 것이 6.25다. 이렇게. 그때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방어선에 빼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습니다. 방어선이. 일본, 필리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방어선을 이제 빼면, 미국이 방어선에서 빼면, 또 북한이 먹으려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세계 전체 분위기는 좌파가 몰락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좌파가 득세해서,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죠. 전 세계 다 좌파가 몰락을 하고 중국까지도 이제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고 그러는 판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만 이게 좌파로 점점 더 가고 있으니 이거 정말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것도 북한이 다 망해가고 이제 완전 거지 국가가 되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좌파가 득세를 하니 한국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주관이죠. 좌파가 이제 정치, 언론, 경제, 이게 문화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동안
어제 홍준표 후보의 유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사건 보도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SBS는 세월호 인양을 문재인 측에서 해수부하고 협상해서 대선 때 자기들 유리하게 인양하자는 걸 보도했다가 문재인 측에서 항의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다. 이 참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자기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방송사에서 보도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의 증언이 있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진짜 뉴스를 내보내놓고 한다는 얘기가 재밌다. SBS 회장이 경영권 상속한다고 복잡하다. 또 뭐 경영권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좀 어렵나 보죠.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영권 상속하는데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자기들이 방송한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방송하는 건 전두환 때도 안 했던 일이다. 전두환 때 독재 정권에도 안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고 말하는 방송은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봤다. SBS 8시 뉴스 보지 마라. 드라마는 보고 뉴스는 MBC 뉴스만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들이 가짜 뉴스 내보냈다고 방송하는 거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방어선에서 한국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일이죠. 미국이 한국을 방어선에서 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거든요. 정치는 언제나 변하고 세계 국제 정세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10억 달러를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은 그것을 핑계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중국을 방어하는 라인이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신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좌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곧바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신호다.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사드 배치하면 좌파 정권 들어서면 북한을 폭격해서 좌파 정권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신호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10억 달러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럴 가능성이 뭐 많습니다. 이제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미국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한국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10억 달러 국가보안법을 다 물렁하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북한을 찬양하고 고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속 언론을 장악한 그들이 그냥 좌파 선전을 해가지고 또 교육계를 장악한 그들이 애들을 다 좌파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좌파가 집권하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가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는 붉게 물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잘못하면 이제 적화 통일되는 거죠. 내가 집권하면 해양경찰청은 독립시키고 해수부는 해체해서
과거처럼 농수산 해양부에 통합하도록 검토할 것이다. 이 해수부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그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이걸 아니라고 해수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막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해수부가 지금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해수부 그 관청이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이제 섭섭하잖아요. 해수부가 없어지면.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약속하기를 부산을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배 이상 앞서가니까 도대체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지? 언제 따라가지? 이게 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한 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좌파 성향의 응답률이 훨씬 높고 우파 성향의 응답률이 훨씬 낮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우파 후보의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좌파는 응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서 5월 1일과 2일 사이에 조사한 것에 보면 내가 보수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응답한 수가 254명입니다. 254명. 중도파는 406명. 그 다음에 진보파는 3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파는 254명만 응답했는데 진보파는 340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률이 진보파가 한 13% 정도 더 많습니다. 보수파보다 13%. 그러니까 진보파인 안철수, 문재인, 특히 진보파인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고 보수파인 홍준표의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을 수밖에.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수, 진보 숫자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보수파 수, 진보파 수가 비슷하고 나머지 이제 중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작 박사는 보수파가 한 40%, 진보파가 한 40%, 중도파가 20%,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즘 이제 중도층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파 30%, 진보파 30%, 중도파 40%, 뭐 그렇게 봐도 무난할